그 종목들 선정 기준은 배당 수익률이 4% 이상, 배당 매력 평가 점수는 그러니까 별점 5점 만점에 4.0 이상이면 투자 매력 종합 점수 65점 정도가 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9월의 배당 매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배당 매력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매력 그 종목들 선정 기준은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4% 이상, 시가 배당률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당 매력 평가 점수는 5스타, 5점 만점에, 그러니까 별점 5점 만점에 4.0 이상이면 매력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배당 매력이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투자 매력 종합 점수. 투자 매력 종합 점수라는 게 기본의 기업들의 배당 매력뿐만 아니라 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뭐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수익 성장성이라든지 현금 창출력, 기업의 독점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 기준이 65점 정도가 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9월에 고배당 종목들은 사실은 배당 종목들은 여기 리스트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배당 매력 별점이 4.0 이상이고 시가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도 이제 4% 이상이 넘고, 그 다음에 또 투자 매력 종합 점수가 65점이 넘는 기업들 세 가지 조건을 다 통과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3개월 전에 이미 6월 달에 고배당 종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월마다 보통 분기마다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있는 기업들이 겹치는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또 항상 그 리스트에 상위가 있어서 계속 같은 종목을 이제 겹치면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지난 6월에 선정돼 있던 고배당 기업들은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B&G 푸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배당 매력 종목에 이미 저희가 다룬 종목이라서 좀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하되 뭐 매력이 너무너무 높고 여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다뤘다 그래서 안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하되 뭐 그것들은 저희가 좀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매달 배당 매력주를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배당 락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2021년도 9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9일, 29일, 1일. 그러니까 배당 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배당 락 1이라고 써 있는 요 날짜 전날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락일보다 한 3일 정도 전에 주식을 매수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9일이니까 한 6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 6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그럼 당연히 거래가 되고 있는 5일날 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3일 전에 사지만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날은 빼고 한 3일 정도 전에 매수하시면 아마 배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당 배당금은 여기 분기고요. 연간으로는 보통 요 분기 배당금의 4를 정도 곱하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기 배당 기업들이기 때문에 4를 곱하면 연간 배당금이 나오고 그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샀을 때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률이 바로 요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9월의 주요 고배당 종목으로는 저희가 윌리엄스라는 기업, 그 다음에 크로노스 월드와이드라는 회사, 그 다음에 머큐리 제널이라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실적들,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로 보는 종목 진단, 그 다음에 적정주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윌리엄스고요. 요 옆에 있는 WMB는 티커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 영문 WMB 이렇게 치면 이 기업을 검색해서 증권사 MTS나 또는 이런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기업은 이제 섹터는 에너지고요. 산업으로는 이제 섹터가 좀 더 큰 개념이고 산업은 그 밑에 하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은 오일 앤 가스 미드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이 하는 역할은 이제 멕시코나 로키 산맥, 그 다음에 태평양 북서부 쪽에서 천연가스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밸류체인 전반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운송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집도 하고 채취도 하고 저장도 하고 가공해서 운송까지 하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차트를 보시면 요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바로 연간 실적이에요. 그래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 매출액은 좀 2019년, 2020년 줄었었죠. 근데 이익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 좀 더 막대기가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분기별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기인데 연환산 차트라고 합니다. 연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4분기 합산 한 분기를 4개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하나 자체가 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간의 연환산 차트로 쓰는 차트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계절적인 효과나 이런 큰 폭의 변동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은 더 스무스하게 보여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연간이 2021년도 같은 경우 연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의 연환산 값을 통해서 이 회사의 연간 데이터들을 좀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연환산 차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윌리엄스라는 회사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93억 달러, 전년 대비 20%니까 꽤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다음에 순이익은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니까 여기에서 매출액 자체가 뭐 93억 달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올라가고 이익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케이스로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에 뭐가 영향을 줄까요? 가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원가는 낮고 실제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최근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연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약 한 5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에는 그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과 함께 또 순이익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1년 동안 주가 차트를 보시면 1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8달러까지 가서 최근에 이제 좀 다시 23달러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보시면 주가 차트의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너져서 좀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도 보면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보시면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빅데이터로 본 종목 진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가지고 저희가 요 진단 점수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매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보시면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8점을 받았고 업종 평균이 57점이니까 업종에서는 또 상대적인 매력도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 전체 상장 기업에 보면 한 21% 정도, 상위 21%니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최근의 주가 추세는 아까 앞에서 1년 동안 주가 추세를 보셨지만 최근 1개월 동안 5%가 빠졌고 단기, 중기, 장기 다 모두 다 지금 하락 추세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 추세가 세 개 다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 추세 자체가 매도자가 우위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막 달래가면서 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내놓는 사람들한테 골라서 사시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가 약세, 단기, 중기, 장기 다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분할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면 이렇게 배당 매력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경쟁사로는 뭐 트랜스 캐나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경쟁사로 나와 있습니다. 종목 진단의 세부 결과를 좀 보시면, 요 이제 전체 나와 있죠. 전체 미국 기업들 5,800개 중에서 한 1,236등 정도로 하고 있고, 요 5가지 매력도 배당 매력, 재무 안전성, 수익 성장성, 현금 창출력, 요거 5개를 합산한 종합 매력도가 68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기업은 배당 매력은 별점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당주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다만 요런 이제 수익 성장성이 아주 높지 않았다는 부분들과 이런 사업의 독점력 이런 것들이 높지 않다는 거는 이 기업의 다른 기업에 보면 매력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죠. 대신 배당 매력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배당 매력을 보시면 윌리엄스는 5점 만점에 5점. 그러니까 일단은 1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배당주로서는. 그리고 이 배당 매력 자체는 단순히 시가 배당률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과 또 주당 배당금의 그동안 상승한 추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뭐 유지해왔는지, 중간에 배당을 빼먹진 않았는지, 또 배당 성향은 어떠한지, 배당을 지급할 만한 이 회사 잉여현금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가 배당률 기준 순으로 높은 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조금 낮더라도 이 배당주 투자 매력주 점수는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만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을 찾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배당주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스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한 5%, 6% 이런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과거에 뭐 2012년도에 21%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10년 데이터를 보셨을 때 뭐가 하나 튀면 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뭘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 배당을 줬거나 아니면 뭐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뭔가 배분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해서 줬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걸 제외한 값들이 평균적으로 준 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 현황을 정리해드리면 현재 주당 배당금이 0.41달러, 여기다 4를 곱하면 뭐 1.64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1.6달러를 줬으니까 또 조금 더 인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현재 계산해 보면 시가 배당률이 6.6%니까 과거 3년치 이렇게 쭉 보시면 작년에는 좀 이제 주가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떨어졌다 2021년에 이렇게 뭐 주가가 아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6%라고 하는 거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면 윌리엄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자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 시가 예상 배당률이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당은 사실상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6.6에서 한 7% 정도 배당을 1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가격에 사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럼 연간 배당 수익률이 7% 정도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시가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대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 아니 6.6의 배당 수익률 플러스 주가 상승률이 전체적인 1년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배당 매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좀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크로노스 월드와이드라는 회사인데요. 티커로는 KRO입니다. 그래서 섹터로는 베이직 머티리얼즈고, 그 다음에 산업에는 뭐 스페셜티 케미컬인데, 이건 뭐냐면 뭐 특수 화합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뭘 만드냐면 요 이산화티타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요 이산화티타늄은 우리나라에도 뭐 뭐 수출을 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요 상품들은 제품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페인트 만드는데, 그다음에 플라스틱, 고무, 재지 이런 기본적인 산업들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티타늄을 백색 가루로 되어 있는데 그걸 타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생산량, 그다음에 플라스틱 생산량, 고무 생산량, 재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경기가 좋아지면 줄수록 이것들이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 요 이 막대기가 매출액 그래프인데요. 매출액이 이렇게 급락했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이렇게 급락하는 기업들은 그냥 경기 변동형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형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저게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익도 뭐 적자까지 갔다 갑자기 흑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주가는 어떨까요? 경기 변동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네. 이렇게 적자로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겠죠. 반대로 오를 때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게 바로 경기 변동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경기 변동주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주식이든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게 주가가 낮을 때, 그렇죠? 근데 주가가 언제 낮냐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낮겠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을 때는 PER이 나오질 않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적자니까. 근데 이런 경기 변동형 기업들은 PER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PER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에 얼마나 시가총액을 번하는데 이익이 거의 안 나요. 이렇게 분모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는 더 조그마니까 PER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커지는 거예요. 막 100배, 200배 또는 마이너스, 여기 이익이 적자가 나면. 그럴 때가 경기 변동형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싼 형태가 돼요. 오히려 이런 시점들, 2017년도 이런 시점들 이익이 많이 나는 시점이 되면 이익이 올라가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더라도 PER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PER이 낮으니까 저평가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기 변동형 기업은 일반적인 이런 기업들하고는 달리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4분기 합산 연환산 차트, 실적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매출과 이익들이 지금 따라서 회복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19억 달러고 전년 동기 대비 한 16%. 그 다음에 순이익은 7,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정도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이 기업도 역시 18달러까지 갔다가 12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되게 많이 떨어졌고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배당률은 어떻고 바로 배당주로서 얼마 살 수 있는 매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는 가격 조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과 배당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개요를 보시면 77점. 아까 앞에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죠. 근데 최근에 주가는 역시 단기, 중기, 장기 다 하락 추세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적정 주가는 적정가가 15달러인데 지금 그거 이하의 12.5달러 여기 주가거든요. 여기 주가인데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아까는 18달러 이상 올라가서 조금 더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진단 세부 내역을 보시면 역시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부도 나서 망할 가능성이 현재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매력도 5점 만점에 4.5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성장성은 대신 높지 않다.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렇게 낮은 기업들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어떤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매력은 근데 이 기업은 거의 관심 있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 하트 표시해서 이 기업을 관심 기업에 집어넣고 한 명의 관심인 걸로 봐서는 저만 관심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처음 보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배당주로서의 매력들은 4.5점이니까 높은 편이고요. 배당 추이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때 2017년도가 2.3% 배당 수익률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배당 수익률이 제일 낮을 때가 주가가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때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을 때가 주가가 제일 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실적에서 살짝 떠올려 보시면 이 시점이 아마 실적이 안 좋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당은 줘요. 이 회사가 배당은 여기서 보면 0.6, 0.6 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계속 주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이 시점엔 2017년도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시점에는 오히려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상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가 낮은 범위에 오면 좀 비싸다. 그 배당 수익률이 중간 이상으로 넘어가서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5.71%니까 과거 이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적자를 기록했던 2015년도를 제외하고 나면 최고 배당 수익률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대략 한 5%? 그러니까 12.5달러에서 5에서 10%. 그러니까 한 1달러 되겠네요. 그러니까 11.5달러에서 12달러까지 떨어지면 과거 10년 동안의 시가 배당률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 배당률로만 보자면 제일 싼 가격에 들어간다는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9월에 배당 매력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큐리 제너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서비스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들을 주로 많이 제공합니다. 자동차, 주택, 화재 보험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3대 자동차 보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손해보험사 이런 걸로 되겠죠. 삼성화재라든지.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있는데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떨어졌다.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언제 돈을 많이 버냐면 사실은 사고가 덜 나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율이라고 하는 건데 사고가 덜 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덜 타고 다니셔야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는 게 없어야지 이제 보험 회사들이 보통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동차 이동량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줄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거기에서 손해율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은 똑같은데 이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겠죠. 우리나라
손보사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뭐 자동차 보험이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게 영향을 줄 거고, 만약에 생명보험회사다. 그럼 사망률과 관련돼 있겠죠. 사람들이 잘 안 죽고 오래 살수록,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빨리빨리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영향이 그 실적들이 영향을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런 구간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정상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올해 자체는 매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하고 거의 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순이익은 좀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성장을 못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워낙 평균 대비해서 너무 많은 성장을 했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다. 그래서 뭐 주가의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은 이 실적 상승의 부분들로 뭐 추정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 배당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주가 차트를 보면 요 작년 5월부터 해서 주가가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조정받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본 종목 진단하고 배당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보시면 92점, 100점 만점 92점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잘 보기 힘드신 아마 그런 것 같고, 주가 추세로는 단기, 중기, 장기 다 하락 추세가 있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84달러인데 되게 굉장히 낮게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특징이 배당 매력주와 이익이 좀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다. 작년에 워낙 이익이 많이 성장했고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성장이 치킹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고 치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빅데이터 차트로 보시면 배당 매력이 5점 만점에 5점이니까 얘도 만점 회사죠. 그 다음에 재무 안전성도 만점, 수익 성장성도 매우 높은 5점 만점에 4.5점이니까 거의 뭐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독점력은 한 중간 정도 이상 되는 평균 이상 우수한 기업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매력은 5점 만점에 5점, 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이때 한 4%, 이때가 주가가 제일 비쌌겠죠. 4.1%니까 그렇죠. 이때가 4.1%라는 게 배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주가가 제일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때가 제일 쌌다는 얘기고, 작년에 4.8%였고 올해는 현재 주가 58달러 기준으로 4.3%예요. 만약에 이게 4.8%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약 지금 주가에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58달러니까 대략 6달러 정도 빼면 한 52달러. 그러니까 52달러 정도 되면 배당 수익률로 기준으로 보면 그냥 바닥 수준에 있는 가격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2.52달러를 줬는데 뭐 0.1달러씩, 0.01달러씩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4.3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9월에 배당 매력 기업으로 저희가 3개 기업을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뭐 전체 9월 배당 전체 중에서 가장 뭐 베스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가 배당률이 4% 이상이고 배당 매력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기업을 골랐고, 또 지난번 6월하고는 달리 조금 겹치지 않는 기업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업들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배당이 혹시 달라지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